이제 대기압 중에서 지금 이 압력은 특별히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등압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여기 있는 물이 바로 용매가 될 거고요. 거기에 비휘발성 용질 A를 지금 15g만큼 여기에 이제 섞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가 섞어서 그냥 액체가 되었고, 그 액체란 얘기는 여기에서 무엇을 잘 이루고 있다? 용액을 잘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 예를 들면 그냥 포도당 같은 거죠. 포도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고체인데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물에 넣었을 때도 포도당 굉장히 잘 녹아서 물에다가 포도당, 예를 포도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물질을 넣어서 녹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만약 100.26도씨 미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서 관찰되는 상태가 오직 액체 한 가지 상태만 관찰이 돼요. 아시겠죠? 이러다가 이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열을 쫄쫄쫄쫄 가열하게 되면 놀랍게도 온도가 100.26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여기에서 뽕 하고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온도에 도달했을 때? 100.26도씨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증발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액체의 부피가 양이 요만큼, 요 점선으로 보이시죠? 거기서 약간 액체의 양이 줄었죠. 뭐 때문이겠어요? 증발한 만큼 액체의 양이 줄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물론 액체보다 수증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체에 비해서 액체의 부피가 원체 작기 때문에 사실 증발 좀 한다고 해서 이 부피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이제 그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열을 더 가할 수도 있잖아요. 열을 더 가해서 이 기화가 시작이 되는 100.26도에서 드디어 기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뿅 하고 기화가 된 건데, 그 온도보다 더 열을 가해서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수증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액체의 부피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그래프로 그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열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가보단 나 상태가 더 많은 열을 받은 상태인 거고, 그러면 그만큼 원래 수용액이었던 녀석의 부피는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 수증기가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일기압 등온 조건에서 실험한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우리는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바로 그 유명한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났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끓는 점 오름 현상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물질의 뭘 계산할 수 있다?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 분자량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우선 몰랄 농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몰랄 농도 정의가 뭐죠? 바로 용질 몰수 분의 용매 질량을 나눈 걸, 그걸 몰랄 농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단위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몰수의 가장 기본 몰수는 1몰이겠죠. 그리고 질량의 가장 기본 단위는 1kg이겠죠. 이걸 사실은 몰랄 농도의 기본 단위인 1몰/kg으로 쓰는데, 이걸 대한민국에서만 1m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단위책의 소문자 m은 몰/kg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에 몰랄 오름 상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소문자 m의 뜻이 뭐냐면 바로 몰/kg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 얘는 0.52 도 C 한 다음에 곱하기
킬로그램 퍼 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몰이 역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뒤집어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이 몰랄이 아니고 끓는 점 오름 관계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 오름 수식이 뭐예요? 델타 TB는 KBM이죠. 요 M은 용질의 몰랄 농도고요. 자, 그럼 얘는 델타니까 이렇게 표현되는데 의미는 뭐냐면 순수 용매의 끓는 점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냥 TB는 용액의 끓는 점입니다. 그럼 그 용액의 끓는 점이 지금 몇 도로 표현된다는 얘기겠어요? 100.26도 C TB라는 뜻이고 그 녀석을 여기 집어넣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100.26도 C 빼기 자 순수 용매가 물이죠. 순수 용매의 끓는 점은 몇 도예요? 100도 C가 되겠죠. 는 자 KB가 뭐예요? 여기 있죠. 0.52도 C 킬로그램 퍼 몰 맞죠? 그 다음 곱하기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 용질의 몰랄 농도가 계산돼야 되잖아요. 용질의 몰랄 농도는 어떻게?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 그럼 지금 용매 질량이 얼마입니까? 용매를 500g 쓰기로 했죠. 그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0.5 킬로그램이 될 거고요. 여기 용질 몰수를 계산할 건데 용질이 지금 질량이 얼마예요? 15g이죠. 그 15g을 뭐로 나누느냐? 바로 그 용질의 분자량으로 나누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니까 요만큼이 바로 용질 몰수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됐죠? 됐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 MA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될 것이냐? 바로 60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60g per 몰이다.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됐죠? 요거 계산하는 거 알겠죠? 이것도 단위를 잘 보면 단위가 예쁘게 약분이 될 거예요. 어떻게 약분이 되냐면 도씨 약분되고요. 킬로그램이 약분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위만 남냐면 그램 퍼 몰만 딱 남게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분자량 단위인 그램 퍼 몰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들도 그대로 계산하면 아마 이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줄게요. 자, 두 번째 이. 자, 두 번째 이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어? 가와 나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비교하시오. 보이시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여기 잘 보시면 놀랍게도 요거 온도가 계속 상승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00.26도C 이후 H2O 증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용액 내 용질의 몰랄 농도는 사실 계속 감소하겠어요? 계속 증가하겠어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을 비교하면 이쪽은 조금 더 묽은 상태인 거고요. 이쪽은 조금 더 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표기를 용매가 좀 줄어들었다, 용매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표기한 게 수증기가 많이 생길수록 그만큼 용매가 줄어든 거니까 용매는 줄어들었지만 비해발성 용질의 질량이나 몰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왜? 비발성 용질은 증발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진한 상태가 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2O 증발 때문에 수용액 내 용질의 몰랄 농도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로 끓는 점 오름 현상이 계속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는 좀 묽고 나는 좀 진한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이쪽 지워도 되겠죠? 이쪽 지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 가와 비휘발성 용질 나를 비교하면 이렇게 된 거라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게 용질의 농도. 자, 그리고 이때 문제를 잘 보면 증기압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럼 증기압 비교는 사실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은데 등온 조건에서 증기압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가하고 나 상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등온이의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증기압 비교하면 사실은 이쪽 증기압 지금 얼마일까요? 1기압이에요. 왜냐면 얘랑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쪽 증기압 얼마예요? 1기압이에요. 그럼 사실 딱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양쪽 증기압 어때요?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논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증기압을 비교하라고 하는 건 양쪽 온도를 같은 상태로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이 들어있는 게 더 좋은데 문제에서는 이걸 빼놓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등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발성 용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기압 내림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등온 조건이에요. 이 단서를 써주는 게 사실 좋아요. 알겠죠? 등온 조건에선
당연히 가보다 나의 증기압이 어떻다? 더 작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용액의 총괄성 문제인데 뭐 기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시간이 더 있으면 나머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설명을 다 못했네요. 하지만 내가 여기 해설을 다 적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그 1차 시험 칠 때 꼭 복습을 하셔야겠죠.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니까요. 내가 수업을 계속 맡으면 이런 식으로 다 해설을 만들어 드릴 텐데 안녕. 내가 수업을 못 맡게 돼서 학원에서 내가 잘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못 하게 됐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어쨌건 뭐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가지고 있다가 그거 공부를 할 때 복습을 좀 하셔야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끝이.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안녕. 짜자자잔.